두 분의 후보자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석열 당선인의 먼저 퇴장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직접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로운넷의 박유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정부 재정 지원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인증제를 실시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꿔서 좀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제로 바뀌면 등록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따로 평가를 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지표나 평가 방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변하는 방향에 대해서요. 그건 뭐 부처하고 가서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증제와 등록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등록제로 했을 때 이제 무분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뭐 우려되는 사항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있다면 그 확대하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 노동부 내부에서 충분히 그동안 검토를 했었을 것이므로 가서 살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중앙선대위 김나윤 기자입니다.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윤 당선인께서는 후보 시절과 포함해서 내일도 한국노총과 만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 그 민주노총과의 회동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과의 만남 계획하고 계신지 플러스 양대 노총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 과정부터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그 당선인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늘 말씀하신 게 소통, 협치 뭐 이런 말씀들 하시고 좀 전에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막론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뭐 조건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격의 없이 만나는 것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정식 후보자께 질문하실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예. 네, 먼저 저 뒤쪽에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입니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임금체계 공약, 최저임금 관련 발언으로 노동계에서 사용자 편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을 줄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 자신이 아까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MF 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후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쭉 계속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지금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고 그리고 그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 제도, 의식, 관행 모두를 바꿔야 되는데 그 노사 간의 그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현재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긴급한 것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호 문제,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인 그 플랫폼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보호, 그리고 차별 시정 완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뭐 여야 간의 또 협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노사 간의 신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촉진시키고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 분 더 받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께로 질문을 네, 이데일리 옮겨드리겠습니다. 황병석 기자입니다. 그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도 당선인에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당정청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그 조율을 해야 되고 인수위에서 나온 뭐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그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사 공익 간의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노사 공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그 산업 현장의 그 불확실성을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인 정황근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관련해서 이제 농업계 반발이 꽤 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또 보호 대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익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FTA를 좀 체결을 많이 했잖아요. CPTPP도 이제 같은 차원인데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 여론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 분야는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본다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절차라든가 그 정부와의 충분한 그 대화, 설명 이런 게 부족하다고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문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정식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십시오. 후보님, 그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